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연출을 했는데 미국에서 다우존스가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고 나스닥은 주가가 빠졌죠. 여기에서 이제 다우존스의 상승 원인이 뭐냐? 그럼 그동안에 다우존스가 왜 빠졌냐? 이걸 봐야죠. 금융위기잖아요. 근데 금융위기가 하나 둘씩 해결이 되고 또 오늘은 도이체방크 주식이 올랐고 유럽 증시가 또 큰 폭으로 올랐고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우존스가 올랐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코스피가 이제 코스닥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는 코스닥도 올랐다는 거고 미국은 이제 나스닥은 빠졌다는 건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거의 뭐 꽤 오래 한 달 아마 이상 한 달 이상 한 두 달 가까이를 굉장히 크게 움직여 주면서 제가 최근에 계속 이 쉬운 그 시장 전체는 어려웠는데 종목을 고르고 선택하고 수익을 내는 게 오히려 쉬웠다고 표현을 했던 그 주요 몇 개의 업종이 순환매 돌면서 올라가는 장이었다면 오늘은 주도 업종,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이 전부 다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바이오들이 이제 오늘 크게 빠지는 또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최근에 이제 많이 매수했던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 대거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 어떤 소외감, 박탈감 같은 걸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많이 느낀 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 오늘 아침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다가 로봇주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2차 전지도 그랬고 리튬도 그랬고 AI도 그랬고 뭐 반도체들도 그랬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갑자기 쫙 빠지기 시작을 이제 해서 흐름을 예상하기가 좀 어렵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장은 진짜 어려운 장이 맞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을 줄이고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을 예를 들면 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뭐 디지털 콘텐츠 게임주들 오늘 되게 좋은 흐름 나왔죠. 엔터 오락문화 엔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 많이 눌려있던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를 키맞추기 정도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단기적인 그냥 그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은 또 태세의 어떤 전환 그리고 손바뀜 아니면 또 개인들을 약올리고 골탕 먹이는 또 하나의 그 큰 흐름이 새로운 흐름이 연출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쫓아가다 보면 또 다른 흐름으로 바꾸는 뭐 그런 게 아닌가 또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 지금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 또 혼란스러운 구간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뭐 정유화학, 철강, 그다음에 뭐 이런 몇몇 그 경기 민감주들이 좀 좋은 흐름이 나왔고 오늘 같으면은 또 그 해운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또 이제 뭐 기계 또 중공업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업종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지수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그 최근에 주도하고 시장의 분위기와 어떤 그 커다란 흐름을 주도했던 그런 상황과는 또 다른 흐름으로 바뀌었다고 보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점은 2차 전지들 중에서 이제 오늘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져서 어제 저점으로 제시해 드렸던 그 가격대보다도 조금 더 빠졌다가 굉장히 큰 또 빠르고 강한 흐름 상승 반전 흐름을 또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점 부근에서 이제 일단 매수를 조금 분할해서 이제 많이 매수하진 않았지만 오늘 주가의 저점 부근에서 또 매수를 했고 그 가격대보다는 일단은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일 추가로 약간 더 빠진다 하더라도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좀 확보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반등을 하면 또 쫓아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올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하락을 할지 이것도 아직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다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하락 마감을 한 로봇주들도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을 또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도 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지금은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요, 분위기 안 좋으면 비중을 줄이면 돼요. 비중을 줄인다는 건 내가 10주를 갖고 있으면 10주를 다 팔 수도 있지만 한 주를 팔 수도 있고 5주를 팔 수도 있고 또는 뭐 2주를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막무가내로 들고 있고 또 하락할 때 다 두드려 맞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유연하게 조금씩 늘리고 조금씩 팔고 하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하면 또 크게 물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어서 그것도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또 미수 그 신용대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지금 여러 명이 생겼어요. 이 주가 상승기라는 생각에 조금 무리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정말, 저는 뭐, 상황에 따라서 아주 이제 고수들은 그거를 좀 유연하게 사고 팔고를 할 때, 신용대출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뭐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상승 하락에 정말 빠르게 그 움직이는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요.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은 그냥 신용대출을 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크게 다칠 수 있어서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시는 조심하는 쪽을 항상 이렇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690 종목이 올랐고 191 종목이 빠졌습니다. 1.07% 올랐고 코스피 100도 비슷했죠. 코스닥은 1078 종목 올랐고 421 종목이 빠졌습니다. 0.7% 올랐고 코스닥 150은 0.19, 대형주들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기관만 샀고 금투가 크게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만 팔았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선물지수가 좀 빠지고 있고 낙폭을 약간 확대하고 있는데 이따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0.21%가 빠져서 다시 1298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는 5.13%가 올라서 72달러대까지 올려놨고요.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가 은행 시스템 불안 완화의 영향으로 강세 마감한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증시가 위험자산 선호 회복의 영향으로 원화 강세를 보이면서 기관 중심으로 매입세가 들어오면서 1%대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한 증시는 기관과 개인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3일 연속 개인 순매수와 미국 유럽의 은행권 위기 완화에 따른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최근 불거진 미국 유럽의 은행권 위기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고 시장과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짐에 따라 투자 심리가 확대되면서 개인의 연속 순매수세에 기관이 합세하면서 0.7% 올랐다. 또 JYP, SM 등 엔터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에코프로, LNF 등 2차전지 소재주는 부진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 오늘 코스피는 흐름이 뭐 전체적으로 좋았다는 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굉장히 많죠. 음,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3%대 제일 좋았고요. 또 포스코 홀딩스가 2%대 상승을 하면서 뭐 계속 연일 거듭되는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매수하면 1분기 배당금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삼성 SDI 또 셀트리온이 오늘 4%대 하락이 나와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은 일단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급락이 눈에 띄고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총 1, 2, 3위가 다 빠졌다는 거. 그다음에 JYP 엔터와 SM이 좀 올랐다는 거. 그 정도가 특징일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업종 보니까 기계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참 엔지니어링이 12%대, 한국 카본이 10.71%대, EN 플러스 오늘도 좋았네요. 8.92% 올랐고요. 코스피는 의약 업종이 제일 안 좋았네요. 셀트리온 덩치 큰 애가 많이 빠져서 그렇죠. 4.67% 하락을 해서 그렇고, 일성 신약과 일동제약이 많이 빠졌는데, 이 의약품 상승 종목들 보니까 JW 중해제약이 6%대, 또 유유제약 이유비, 한올바이오파마, 경보제약이 2%대 올랐고요. 코스닥 업종 좋았던 업종은 음식료 담배 제일 좋았는데 카나리아 바이오 17%대, 제주맥주, 한탑, 팜스토리까지가 3%대 올랐고, 자, 하락한 업종 유통업종인데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문에 그렇고 MP 대산도 8%대 빠졌네요. 자,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제테마 9%대, 제노포커스와 한스바이오메드가 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 셀트리온 제약이 12%대, 휴마시스 9%대 빠졌습니다. 자, 공매도는 640억 원 줄었고 코스피의 카카오페이, 코스닥의 삼천당 제약과 성우 하이텍이 과열 종목 지정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포스코 케미칼, 셀트리온,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홀딩스, LG 화학 순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포스코 ICT, 셀트리온 제약 순이었고, 자,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S1, 롯데쇼핑, 제일기획, 유한양행, SD바이오센서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EM텍, 코미팜, 시젠, 나이스 평가정보, 더 네이처홀딩스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엔터 관련된 소식들이 좋은 흐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났는데, 중국이 이제 그 한한령 거두어 들이고 이제 우리나라 그룹들, 특히 아이돌들의 이제 공연이 아마 예정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SM이 이제 에스파가 컴백을 하는데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이 이제 오늘 기사가 나왔고, 또 에스파 이 그룹 자체에 이제 닝닝이라고 하는 그 중국 멤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이 중국 멤버를 또 어필하기 위한 또 중국 그룹, 그러니까 중국 내 공연이 하반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오늘 KB증권에서 이제 리포트 나왔는데, 상반기에는 그 중국 가수들의 공연이 빽빽하게 잡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들은 하반기 정도에 이제 아마 공연을 할 텐데, 만약에 첫 공연을 하고 뭐 상황리에 맞추고 이런 경우가 나온다면 주가에 큰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또 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SM 인수를 성공했다는 공시 나왔고, 39.87%의 지분을 이제 확보를 했고, 또 매매 그 뭐 하이브도 그렇고 이제 매매가 그 이제 재개가 되게 되면 조금 주가가 출렁거릴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은 어제 제가 기사 소개해드리지는 않았는데요. 그 서회장, 서정진 명예회장의, 지금 이제 오늘 뭐 복귀를 했지만, 서정진 회장의 둘째 아들, 서준석, 뭐, 직책이 뭐죠? 뭐, 이사인가요? 하여튼 그 둘째 아들이 어제 실종됐다는 그런 보도 뭐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뭐, 신경안정제를 먹고 뭐 잤다고 뭐 그런 기사가 아까 나오던데,
그랬지만 어쨌든 어떤 CEO에 관련된 그런 기사치고는 부적절하지 않나 싶고, 오늘 또 주주연대가 주총장에 와가지고 이제 좀 뭐 당연히 주주들의 권리를 뭐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원체 빠져서 많이 빠져서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주주들이 뿔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옥신각신하는 뭐 그런 게 나왔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서정진 회장이 그 합병, 3사 합병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도 뭐 원한다. 그렇지만 뭐 구체적인 얘기가 없으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일단 올해 또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실망 매물 같은 게 오늘 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크게 빠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이오들이 잘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 이거 언제 올라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다른 예를 들어 같이 뭐 많이 빠져 있던 반도체 지금 뭐 급등을 하고 반등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바이오는 조금 좀 더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수급 볼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기관이 178만 주, 특히 금투가 140만 주, 사모펀드가 35만 8천 주를 매수를 해서 일단 주가를 어제 빠졌던 것 비슷하게 62,900원까지 올려놓은 상태고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개인이 5만 1,000주 매수, 그리고 기관이 17만 6천 주를 매수. 외국인도 팔았지만 21만 주로 좀 줄었고요. 거래량이 어제보다 좀 줄었는데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야 돼요.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래량이 좀 나오고 그저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 이게 200만 주대 초반 정도로 떨어지면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좀 저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에코프로에 비해서 에코프로는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만 양 매도가 나와서 약간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도 에코프로 BM은 일단 기관, 특히 금투가 이제 매수를 했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상승 반전을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오늘 개인만 36만 5천 주 매수하면서 15만 원대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헬스케어도 개인만 49만 주, 역시 6만 원대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고요. 위메이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세게 들어왔고, 특히 사모펀드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 단숨에 회복을 했고요. 자, 오늘은 LG 디스플레이하고 포스코 ICT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코스피 200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1,000만 주 넘게 터지면서 외국인이 60만 주 넘게 샀고 기관이 40만 주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000원대, 14,000원대에서 단숨에 16,000원대로 올렸고요. 포스코 ICT는 기관이 크게 팔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5,866만 주. 그저께 66만 주 거래가 됐던 종목인데 오늘 5,80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자, 시간에는 삼성전자 0.16% 100원이 빠진 62,800원. 에코프로 BM 0.22% 500원이 빠진 22만 3,500원. 셀트리온 0.13% 200원이 빠진 15만 1,000원. 헬스케어 0.33% 200원이 오른 6만 700원. 위메이드 0.59% 300원이 빠진 5만 500원. LG 디스플레이 0.43% 70원이 빠진 16,200원. 포스코 ICT 3.7% 320원이 빠진 8,32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흐름 좋아요. 5일선 따라 올라가고 있는 아주 뭐 흐름 좋고요. 지금 뭐 65,000원대 부근까지 밀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단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고점 부근에서 약간 이제 하락 반전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65,000원까지 가기 전에 한 64,000원대 정도에서 조금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네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많이 빠졌었다가 저 보시면은 아래 꼬리 끝이 11선 밑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회복을 했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11선을 단숨에 회복을 해서
음봉이지만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하방의 지지를 보여준. 그래서 이 11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나 11선 언저리까지 빠졌을 때는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은 어제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많이 나와서 이 매물대 하단 부분까지 14만 7천 원대까지 추가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헬스케어도 빠졌지만 헬스케어는 셀트리온하고 달라요. 아래쪽에 초록색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고요. 자, 이렇다면은 오늘 시간에 200원 올랐죠. 내일은 보합권, 강보합권 출발을 해서 약간 한 11선 위쪽으로 올려놓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크게 올랐지만 윗꼬리 달고 쭉 빠지면서 21선에 안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위쪽에 매물대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동그라미 쳐놓은 세 군데의 고점 그 부분까지 단숨에 올렸다가 윗꼬리를 달고 이제 내렸고 오늘 종가 보시면 16,270원 그 매물대가 16,250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물대 부근 요 부근의 지지선까지 온 거고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버텨줘야 된다. 그래야 위쪽으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빠지게 되면 저 밑에 241선 있는 데까지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네요.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횡보하거나 약간 빠지면서 이평선들 올라올 때를 기다린 그런 흐름이 예상됩니다. 포스코 ICT도 장대 음봉이 크게 나왔죠. 뭐 26% 지금 상한가 가까이까지 나왔다가 매물대가 길게 뻗어 있는데 그 매물대 저항을 받은 건데요. 지난 2020년 말 그리고 2021년도 중반쯤에 고점 부근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까지 단숨에 지금 포스코 그룹의 어떤 그 전체적인 포스코 그룹주 전체적인 상승 어떤 흐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ICT까지 이제 이게 좀 넓혀진 것 같고 여기서 이 급등을 한 상태에서 아마 추세상 약간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요. 그 아래쪽에 매물대 그 바뀌는 지점 있죠. 여기가 정확히 지금 제가 눌러보면은 매물대 바뀌는 지점 8,300원, 8,310원, 8,3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8,300원 정도 되는 지점까지는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미국 선물지수 빠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그 지수를 보면은 뭐 다 빠지고 있습니다. 다 빠지고 있고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29포인트, S&P 500이 마이너스 7포인트, 나스닥이 마이너스 22.5포인트. 그러면 뭐 이건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 이건 아까 이제 1시간쯤 전에 캡처를 해 놓은 거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 다우존스 34포인트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6.5. 나스닥은 또 마이너스 90이네요. 94입니다. 94. 잠깐 말씀드리는 사이에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다우존스가 30 플러스 30, 35 플러스 35, 나스닥은 마이너스 90입니다. 다우존스는 상승폭을 크게 키우고 있고 나스닥은 하락폭을 크게 키우고 있는 완전히 엇갈리는 흐름.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내일 코스피는 조금 더 잘 가고 코스닥은 조금 더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가 38포인트까지 올라갔고 나스닥은 89, 88, 89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내일 또 우리 장 크게 흔들리겠네요. 나스닥 90 마이너스 90 넘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요 정도로 하고 빨리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